전문가들의 전문가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분인데요.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허접 쓰레기들 다 가고 돈을 버느냐 깨지느냐가 중요하지 아직 제대로 경기가 꺾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투자는 버스와 같다고 생각해요. 전에 가는 모든 썰, 전설의 원영의 오건영입니다. 경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궁금한 점에 대해 묻고 답하는 쩐썰을 고수 시간입니다. 이 어렵잖아요, 시장이. 정말 이런 혼탁한 시장 속에서 오늘 어떤 고수분이 나오셔서 정말 한 줄기 빛을 내려주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는 이 마켓을 보는 사람들도 어느 분 걸 좀 봐야 되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여의도의 현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의 전문가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분인데요. 참 독특한 매력을 또 갖고 계세요. 이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이에다가 굉장히 독특한. 아유,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고요. 네, 그런 분을 오늘 좀 모셨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뭐 이 정도는 분명히 적정가 메리트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이유로 달러가 강해지면서 경기를 반영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97년 외환위기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멀쩡하기 어렵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굉장히 낯뜨거웠습니다. 계십니다. 센터장님께서 이제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1996년에 증권회사에 입사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까지 애널리스트로 살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니 뭐 그렇게 통찰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뭐 두루두루 뭐 많은 걸 경험한 것 같기는 하고요. 전 신영증권에서 일하고 있는 김학균입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항상 이렇게 많이 좀 도와주시려는 베푸시려는 그런 의중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떻게 또 운 좋게 저희가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사실 신한은행은 제가 예전에 첫 직장이 지금 신한금융투자 이름이 바뀌었나요? 신한투자증권 한 10년 정도 다녀서 신한은행과 또 교류를 많이 했고 또 오건영 부장님은 또 저희 고객이시기도 했고 오 부장님이 굉장히 그 금융에 대한 인사이트를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서 저는 뭐 우리 금융시장의 자산이기도 하고 제가 팬이기도 했기 때문에 팬심으로 나왔습니다. 예. 좀 약간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센터님 목소리가 되게 조곤조곤하세요. 그래서 되게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용이 딱딱한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센터장님 말씀하시면 재미가 없지 않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어떤 마력이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엔 뭐 목소리는 조곤조곤하지만 비주얼은 별로 조곤조곤하지 않아가지고요. 조곤조곤하지 않아가지고요. 아주 보기 힘든 비주얼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처음에 이제 2004년 5년부터 이제 마켓 공부할 때 사실 이제 센터장님께서 이제 써주셨던 글들을 되게 많이 보면서 공부했었어요. 보통 주식 전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세요. 어떤 좀 계량적인 데이터들을 좀 많이 보시는 편인데 센터장님 글은 조금 달랐던 게 굉장히 어떤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흐름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보려고 하셨던 것 같고 저는 거기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사실 그런 어떤 배경이나 역사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으셨던 건가요? 그거는 뭐 개인의 기질과 저의 취향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금융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저는 뭐 시장은 오히려 조울증 환자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거죠. 투자의 세계라고 하는 게 저는 자연과학의 확실성의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게 들어가서 인풋과 아웃풋의 효율이 기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확실성의 세계가 아니고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도 그때그때 달라요. 뭔가 어떤 우리 수리적인 인과성이 크게 너무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되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비싸지면 겁이 없어지고 싸게 되면 겁이 많아져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조망하려고 하지만 미래를 누가 알겠어요. 미래는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다 돈 버는데 나만 소외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결핍이
결국은 버블을 만들고 네. 또 지나친 공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불안정한 사람이 하는 게 투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 기계적인 인과성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최근에 사실 유튜브 경제 채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마켓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뭐 이런 게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 이런 게 좀 리스크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와 같은 전문가 집단 입장에선 참 위기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뭔가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과 정보의 유통 방식의 변화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행행하는 많은 정보들이 대략 한 절반 정도는 뭔가 좀 기여를 하는 좋은 네. 뭐 정보를 주건 인사이트를 인 것 같고 저는 절반 정도는 조금 격하게 말하면은 좀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런 부작용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네. 이제 약세장으로 돌아서게 되면 이제 약간의 이제 부작용이나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영장에 물이 빠져봐야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뭐 한국 시장은 작년 7월부터 조정이니까 벌써 한 14개월째 조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제 생각엔 큰 틀에서는 중요한 그 지식과 정보의 유통 방식의 변화인데 그 안에 내재가 됐던 거품은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옥석을 가리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저처럼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투자자라든가 뭐 모든 성패가 제 생각엔 좋을 때보단 나쁠 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저는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마켓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니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하락 추세에 있는 건 여전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제 상승으로 돌아선 거다. 겁을 내서는 안 된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엔 경기가 둔화될 것 같긴 한데 아직 제대로 경기가 꺾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시작도 예. 되지 않았다. 뭐 중앙은행의 긴축이라고 하는 게 경기가 좀 둔화되라라고 하는 속성도 있는 거잖아요. 과열을 억제하는 거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그 논거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이건 주주들의 몫이죠. 자기 자본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게 이제 PBR인데 지금 PBR이 1배 미만입니다. 근데 1배 미만이라 그래서 뭐 주식이 더 안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식이란 게 늘 과민 반응을 해서 저평가가 됐더라도 저평가 정도가 깊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90년대 이후로 한 30년 보면 코스피가 1배 미만에서 형성됐던 기간이 한 전체적으로 한 28% 정도 되고 생각보다 높네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보면 좀 저평가 권역인 것 같은데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다중바닥형 뭐 이런 모습 아닐까라는 정도 생각입니다. 사실상 이제 요즘도 이제 기승전 미국의 빅테크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많이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빅테크라는 게 결국에는 성장주를 대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성장주 우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건지 아니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 어떠신가요? 우리가 어떤 성장주를 샀을 때 세상이 어떤 성장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이 기업이 그 세상의 주역이 될 거야라는 판단은 대체로 맞아요. 그 판단이 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닷컴 버블이 있을 때 20년 전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뭐 인터넷에서 쇼핑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런 세상을 꿈꿨어요. 근데 그 세상이 열렸잖아요. 그 판단은 왔죠. 근데 닷컴 버블이 있었던 시기에 그 주식들이 그 세상의 주역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인터넷 생태계는 구글, 알파벳이 거의 장악을 했잖아요. 닷컴 버블 때 알파벳 주가가 얼마였을까요? 상장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야후와 엠파스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다는 것과 그 세상의 주역이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닷컴 버블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훌륭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매우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닷컴 버블 때도 나스닥 시가총액 1위였어요. 근데 20년 지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세상이라고 부르는 세상도 1위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로망이죠. 정말 세상을 바꿀 기업을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데 돈을 벌긴 벌었어요. 20년 갖고 있으면. 그렇지만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큰 붐이 지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65% 밀렸어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5년 동안 옆으로 횡보했어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틀리기보다는 뭔가 그 기대가 과잉 반영되어 있는 것들은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좀 지난 10년이 미국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비싼 주식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상대적인 비교의 관점에서 보면 성장주가 아름다워 보일 때는 밸류에이션이 계속 높아도 계속 좋아 보여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기대가 한풀 꺾이는 국면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면은 뭐 지역을 불문하고 좀 밸류에이션이 싸고 배당이라도 좀 잘 주는 주식들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과거에 있는 참 많은 위기들을 아마 이제 그리고 위기들하고 이제 변곡점들도 참 많이 봐오셨을 것 같아요. 사실 20년도 하반기에 주식에 이제 주식 투자에 진입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변곡점을 처음으로 맞으실 뿐만 아니라 주가가 상당히 부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조언해 주실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으실지 그렇게 좀 여쭤봅니다. 저는 주식 투자라는 게 뭘 잘 사고 잘 팔아야 되기도 하지만 그냥 잘 견디는 것도 주식 투자자가 가져야 될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버스와 같다고 생각해요. 지나고 나면 또 와요. 제가 좋아하는 경제사학자인 찰스 킨들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돈을 버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나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죠. 사촌이 그럼요. 땅 아니, 사면 그럼요. 배 아프잖아요. 그것이 바로 버블이 만들어지는 그런 심리적 메커니즘이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중요한 전제는 나의 생각은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시황을 고민하고 뭐 이런 거보다 참고는 하시되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좀 집중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기업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나의 판단은 있어야 돼요. 물론 이 판단이 정답이냐?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내 생각보다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 뭐 제 생각엔 시황이 나쁘면 조울증 환자인 시장이 적정 가치보다 가격을 낮게 형성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보면 뭐 굉장히 싼 주식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저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투자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자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쩐썰의 오건영 출연하신 소감과 저희 다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하시는 저희 신한금융그룹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인생에서 어려움이 없는 시기가 어디 있어요. 투자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이겨내는 게 이제 우리가 가진 위대함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이니까 이 어려운 시기도 우리가 좀 잘 견딜 수 있고 위로받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여의도의 현장을 아, 말씀 들으니까 네. 마음이 확 놓이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쩐썰의 고수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